요즘 기후위기 정말 많이들 아시죠?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뉴스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 머릿속엔 이 말 한마디만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기후의 김기후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 난제를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기후는 과학이다 입니다. 기후는 과학이다? 말은 쉽죠. 그런데 기후를 과학으로 접근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 과연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고 있는 과학기술 정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지속가능한 기후적응 과학기술이라는 건 존재할까요? 기후적응은 기후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희망이 없는 수능인지 아니면 새로운 생존의 과학인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질문들을 쉽고 빠르고 유쾌하게 풀어주실 특별 게스트, 안 될 과학의 전설, 과학을 랩처럼 말하는 남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쩌라고 기후, 기후는 과학이다 궤도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유, 김기후 기자님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렵게 진짜 궤도님을 드디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소감 한마디. 우리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또 기후위기 이야기한다고 해서 잠시 놀러 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만 출연하는 PD 기적입니다. 근데 저희 그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기후로. 어디 괜찮으세요? 네, 뭐 괜찮습니다. 나머지 고정 출연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안 될 기후에 안 될 기후를 바꿨어. 한수 박사, 씨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몽아 씨,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대학원생 이리라입니다. 네. 이 리라님은 처음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여기 출연하겠다고 마음먹은 배경은 뭔가요, 동기가? 제가 지난 유튜브를 봤을 때 요가 벌칙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PD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공부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제가 진행하기에 아주 적절하다. 그래서 적극 자기 PR을 해서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출연하자고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누가 벌칙을 받을지 예상은 하셨어요? 제일 안 웃긴 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투표가, 다들 그렇게 웃기진 않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좀 다 같이 벌칙 느낌으로 요가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고정 출연자 중에서 제일 어려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안 웃겨가지고 출연하게 됐다라고 들려가지고 오늘 웃기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노력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해 고지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벤트를 하는데 처음으로 저희 이벤트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와. 비건 아시죠? 이거, 네. 착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 한스 비건에서 약 3만 원 정도 되는 한 끼 식사를 식권은 30매를. 네, 이벤트 지금 나가고 있죠? 그 이벤트에 여기 지금 링크도 걸려 있습니다. 한스 비건 레스토랑. 그래서 보시고 이벤트에 참석하시면 이렇게 푸짐한 한 끼 식사와 궤도님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 텐데, 빅퀴션 첫 번째. 과연 인류는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자, 마이크 주도권은 김기후 기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도권을 받았습니다. 요즘 5월인데 날씨가 많이 춥다, 이상조온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년 같은 경우에는 5월이면 벌써 초여름 날씨여야 되는데 요즘에 이상저온이었다가 초여름이었다가 이렇게 날씨가 좀 널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궤도님? 예, 뭐 과학적으로 명확하죠. 예, 요즘 더운 거 그냥 기분 탓은 아니고요. 실제로 덥습니다. 오늘 같은 과거 평년 기온보다 한 2도 정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이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워낙 좀 독특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분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는 명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느낌으로 해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왜 갑자기 이런 날씨지? 갑자기 왜 비가 오지? 어제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가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인 결과다. 기후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더운 거를 단순히 그냥 뭐 기온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이유가 기온은 그냥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아주 짧게 끊어지는 데이터예요. 네, 이거는 사실 큰 영향이 없죠. 왜냐면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그 지역만 생각하는 데니까. 하지만 기후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축적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간단하게 어떤 그냥 날씨가 어제보다 막 1, 2도 올라가고 1, 2도 내려가고 아니라 지구 전체 어떤 거대한 좀 거시적인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 네, 혹은 뭐 기후 변수라고 해도 좀 정확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지금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1도가 올랐고요. 1.1도가 올랐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겁니다. 네, 왜냐면은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한 10만 년 정도가 걸렸어요. 네, 그러면은 10만 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적응을 했을 텐데 지금 1도가 올라간 게 100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가 있고 이 변화에 생명체들이 적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급변하는 상황인 거죠. 과연 이 1도 올라가는 것을 생명체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고. 네. 기분 탓만이 아니라 과학인 거군요, 기후변화가. 그렇죠. 네. 개몽아 씨 얘기를 기다렸는데 안 하시네.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열이 나고 막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해열제도 먹고 이러는데 그렇죠. 이 지구가 이렇게 아프면 누가 처방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뭐 인간의 몸하고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 정상 상태로 돌려놔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원인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고민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은 인간에게서부터 온 거 아닌가요? 산업화로 보는 게 굉장히 크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산업화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높였다는 거를 우리가 과거의 대멸종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네. 세 번째 대멸종이 아마 그 석탄 연료가 화산 폭발 때문에 타면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지구로 퍼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 환경이 바뀌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때도 엄청 더웠겠네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90%가 넘게 죽었죠. 그럼 그 10%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 10%는 운이 좋았죠. 혹은 운이 좋았거나 그 기후가 어쨌거나 적절히 버틸 만한 상태였던 애들. 운 좋게 그렇게 진화의 과정이 있었던 애들. 걔네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전체 생물 중에 90% 이상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라질 90%가 될 수도 있는. 지금 또 온실가스가 늘어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차 대멸종 때는 석탄 연료가 자연현상 때문에 이게 연소가 일어나면서 생긴 거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걸 만들어낸 거죠. 네.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은 이게 그냥 주기적으로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냐 주기적인 현상이다. 네. 어느 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쪽 기후변화는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거는 이제 1900 거의 한 80년대, 70년대 그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그 당시 논문을 썼던 과학자들은 지금은 다 철회한 상태고요. 네, 그때는 이제 온실가스의 증가와 지구 평균 기온의 증가 요거 일 봤을 때 온실가스가 늘어나는데도 오히려 평균 기온이 줄어든 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태양 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이 실제로 온실가스에 영향이 없다라는 주장인데 그 구간만 봤을 때, 근데 이제 사실 훨씬 더 넓은 구간 지금까지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그냥 상향하고 있어요. 네, 기후변화는 궤도님 말씀대로 이제 과학계의 정설이자 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첫 번째 게스트셨던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꾸셨다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더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궤도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다음 머리가 좋으신 분께서 또 누군가를 머리 나쁘다고 하시는 거는 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 인류 자체의 그런 생존의 위협이 되는 여러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거의 다 과학기술이에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식량난도 결국 과학기술이 해결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기후 위기도 근데 물론 그 원인이 과학기술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지만 결국은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솔직히 기후 위기를 머리 하나 과학기술만으로 해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책임을 과학자들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거에 대한 우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과학이 해결해 줄 거야.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그냥 쉽게 과학자 떠넘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일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기술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지금은 과학 기술이 해결할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 기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도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캠페인을 하던 뭐 탄소를 줄이려는 배출을 줄이려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과학 기술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국 과학자들이 방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죠. 과학자들께서 연구하실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군요. 우리가. 네, 그 전에 이미 저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과학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기후정을 연구하는 나름 과학자로서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DAC, 다이렉트 대흡 접촉, CCU, 다이렉트 대흡 접촉이나 CCS, CCU에서 저희 잠깐만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도 벌칙 받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벌칙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벌칙을 받고 싶지는 않은데, 자, 기후 위기, 기후 적응을 극복하는데 과학 기술을 적용한다 하고, 과학 기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당장 기발한 대안을 가진 기술을 내놓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게 됐으면은 이미 상용화가 돼서 공개를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학적 접근법은 계속 생각하고는 있어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아이디어를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기술을 개선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 되고요. 네. 사실 이런 상상력들이 많은 SF 영화에 나와 있긴 해요. 좋아. 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기후 위기를 소재로 한 SF 영화들이 정말 많죠. 그 중에 뭐 투몰로우라는 그 영화 보셨죠? 그 장면은 어떤 게 과학기술? 기후 위기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과학 기술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사실 과학 기술이 기후 위기가 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거죠. 생존기에 가까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학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빙하기가 순식간에 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물론 빙하기가 오는 것 자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화라고 하죠.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그냥 뜨거워지는 건데 도대체 왜 빙하기가 오냐? 오히려 빙하가 다 녹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적도 지방이 굉장히 뜨겁고요. 극지방은 춥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적당히 골고루 섞어줘서 이제 지구 전체가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도가 뜨겁고 극지방은 춥기 때문에 이걸 섞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욕조에서 이쪽은 뜨거운 물, 이쪽은 차가운 물만 나오는데 이걸 섞어주지 않으면 목욕을 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역은 정확하게 중위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섞는 거는 누가 한 거예요? 그걸 섞어주는 게 이제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물. 네, 그 차가운 물이 극지방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높아요. 즉 다른 지역의 물보다 무겁다는 말이죠. 밀도가 높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침강을 합니다. 침강해서 밀어내면 그 물이 적도로 빠지고 적도에 있는 물이 다시 극지방으로 와요. 그래서 이걸 섞어주는 게 바로 높은 염분의 극지방에 있는 물인데, 이 바닷물, 해수가. 그래서 해수 대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온난화가 오면은 이제 빙하가 높죠. 네, 빙하는 담수입니다. 네, 담수가 높게 되면은 극지방의 염분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무겁지 않기 때문에 침강하는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도는 과정에서 확실히 충분히 섞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수 대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적도는 불타고 극지방은 빙하기가 시작되죠. 영화관 투모로우가 배경이 그 순환이 안 일어나는 그 그렇죠. 무슨 A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양극화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빙하기, 한쪽은 폭염. 그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역은 줄어들 거고, 나중에 점점 줄어들다 보면은 이제 중위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인간이 할 수 없게 되죠. 네. 그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중위도라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중위도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결국 중위도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거고,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이제 부여됩니다. 왜냐? 그들도 국민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 주저앉기. 주저앉지 않기. 시선 벌리기. 그리고 끝만이라서. 그 정도. 얼굴 빨개지셨어.